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제 지인인데요. 이분도 작가십니다. 작가시고 제가 27살 때 사회 초년병 때 그때 이미 홍보 영화 같은 거 작가셨고, 네, 지금도 작가세요. 그 제가 프로덕션에서 조감독 할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예,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겪은 일을 제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970년생이세요. 네, 저보다 2살 정도 위신데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네, 수련회인데 수련회에 가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고를 다녀서 화장실에 갔는데 줄이 많이 서 있더래요. 근데 딱 한 화장실에만 줄이 아무도 안 서 있는 겁니다. 다른 화장실에는 막 여섯 일곱 명씩 이렇게 줄을 쭉 서고 있는데 한 군데만 아무도 안 서서 거기 딱 섰대요. 네. 그리고 이게 재래식 화장실이라 그 이렇게 나무로 문이 돼 있고 그 사람 얼굴 쪽 요쪽에 반투명 유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반투명 유리에 뭔가가 이렇게 어릿어릿 보이더래요. 그래서 뭔가 일을 처리하신 분이 이제 나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 어릿어릿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얼굴인가? 하고 이렇게 봤대요. 봤는데 아무리 봐도 본인 얼굴은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얼굴만 어릿거리고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뭔가 싸한 기분 같은 거를 느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왠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옆쪽에 있는 줄 끝에 가서 섰대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어떤 분이 타다다다닥 와서 그 제 지인분이 좀 전까지 서 있었던 그 화장실로 오더니 바로 그냥 노크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갔대요. 쑥 들어갔는데 안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분은 멘붕이 온 거죠. 네. 이게 뭐지? 분명히 그 불투명 유리에 비친 거는 본인 얼굴이 아니었고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 생각을 하시면 오싹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때 느꼈던 그 오싹함이나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때 벌써 20년이 넘은 그 이야기를 30년은 됐겠네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겪었던 그 상황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한대요. 혹시 내가 그 화장실로 들어갔으면 무슨 일이 나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영어 강사 일을 조금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영어 강사이기도 합니다. 작가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원에서 고등부 학생들 가르쳤을 때인 것 같아요. 동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조금 뭐랄까 신기한 거, 미스테리한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하셔서 뭐 특이한 체험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도 좀 그런 성향인 걸 아시고 어느 날 학원에 왔는데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부르더니 배 선생 주말에 시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체험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실제 뭐 피라미드를 보려면 뭐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피라미드의 힘을 믿는 그 어떤 연구가가 뭐 컨퍼런스랄까 하여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피라미드의 그 파워가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이 강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기하겠다 싶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이상한 금속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좀 크게 그래도 3-4평 됐던 것 같아요. 그 맨 밑에 이 크기가, 넓이가. 그런데 참가한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느껴봐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막 부들부들부들 이렇게 떠시는 분도 있고 정말 느껴져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저를 데려간 저희 학원 선생님도 가서 하더니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배 선생 들어가 봐. 장난 아니야. 에너지가 온몸으로 느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까? 하고 그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갔는데 딱 앉아 있었죠? 근데 저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최자가 저를 약간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참 괜히 시간만 버렸네. 그냥 뭔가 사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자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갔고 일요일인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외발로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갑자기 외발로 딱 쓰고 이렇게 팔을 쭉 펼쳐서 뭐 이런 느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평생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거 뭐지? 혹시 어제 피라미드 때문에?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그 학원 동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는 아무 그런 게 없더니 오늘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에 뭔가 전율 같은 게 일면서 저도 모르게 외다리로 이렇게 섰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이 막 깔깔깔깔 웃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진지한 거야. 뭐라 그러냐면 배 선생은 제대로 피라미드의 힘을 받은 거라는 거죠. 다음날 뭔가 액션이 나오면 그건 정말 진하게 받은 거니까 다시 그 강의를 하셨던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집에 피라미드를 설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됐습니다. 전 이제 관심 없습니다. 하고 나왔던 희한한 체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피라미드 체험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인데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친구인데요. 네. 한 20년 가까이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네. 좀 영이라든가 뭐 미스테리하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비슷했기 때문에 큰 다른 뭐 학교나 뭐 인맥이나 이런 쪽이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계속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저보다 10살 어리지만요. 이 친구가 겪은 실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이 친구를 A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A가 어느 날 집에서 아무래도 20대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본인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대요. 컴퓨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계를 보니까 한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컴퓨터를 쭉 하면서 이제 꺼야지 하는데 잘 안 꺼지고 계속 뭐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A라는 친구가 이 컴퓨터를 하면서 방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식구들은 다 이제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주택이었어요. 1층으로 된 이제 주택이었는데 이 친구 방에서 그 방 문에서 바깥을 보면 현관이 보이는 구조였대요. 그래서 한 3시까지 컴퓨터를 하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슬쩍 현관 쪽을 본 거예요. 슬쩍 현관 쪽을 봤는데 뭔가 거무스름한 형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죠. 저거 뭐지? 하는데 집 안으로 쓱 들어오는데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체예요. 근데 키나 그 전체 몸 스타일이나 얼굴 등이 인지가 되는 그림자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쪼글쪼글쪼글하고 그리고 키는 한 150cm 정도 미만 뭐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좀 마르신 편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걸음을 걷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는데 어디로 그 마당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으로 쓱 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잘못 본 건 아니래요. 분명히 봤대요. 분명히 봤고 얼굴 윤곽까지 비슷하게 볼 정도니까요. 확실하게 봤는데 저게 뭘까?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어머니 방 쪽으로 이제 주시를 했겠죠. 근데 뭐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미스테리한 존재를 봤는데 저게 위험한 존재다. 저게 뭔가 위협적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대요. 네. 그래서 뭘까 하고 또 어머니 주무시는 방으로 가자니 새벽 3시가 넘었고 괜히 또 주무시는데 깨기도 뭐하고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면서 그냥 잤대요. 잤는데 다음날 오전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상한 그림자 같은 걸 봤는데 엄마 방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래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A라는 친구의 어머니 지인이신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전화 받고 끊자마자 딸이 와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본인이 봤던 그 그림자의 형체랑 뭐 나이대랑 그 몸 형태랑 이런 걸 쭉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막 그 돌아가신 할머니 맞는 것 같다. 연락 온 할머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A라는 친구와 그 어머니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지인들을 한 명씩 만나러 이렇게 다니셨던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 지인이 겪었던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실화고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사람한테 기운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든가 범죄자들이 제 친구들이나 누구 옆에 있으면 얘기를 좀 많이 해줬었는데, 물론 사람들은 제가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네 얘기 들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경험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살고, 네, 그 작가 일을 한다고 많이 다니면서 주로 그 돈을 제대로 못 벌 때예요. 30대 초반 뭐 이럴 때 같아요. 네. 그래서 작가 일이라는 게 끊겼다 들어왔다 끊겼다 들어왔다 해서 좀 돈도 못 벌고 헤매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그 일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 여주 쪽에 계셨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그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고 여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러니까 너 돈도 못 버는데 일단 취직하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면목도 없고 해서, 네, 글로 돈을 벌지도 못한 시절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주까지 가죠. 네. 물론 전 뭐 그다지 취직의 생각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온리 유명한 작가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여주를 갔습니다. 여주를 가서 그쪽에 있는 커피숍 같은 데서 그 남자분을 만났어요. 어머니랑 같이 만났는데, 그 보통 그 동네 사람들은 이분을 굉장히 쾌남, 호남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그 약간 상남자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뭐 털털한 기운도 있고, 이렇게 똑 부러지는 기운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 이 사람이 뭐 일자리 알아봐 준다, 뭐 알아봐 준다 해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겪었던 그 주었던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이분 얼굴에 사기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어느 회사에 자기가 줄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하고 이제 뭐 그 서류 자기한테 갖다 주면 뭐 해서 해주겠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네네 하고 이제 그분이랑 헤어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어머니, 혹시라도 주위에 저분한테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넘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네,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도 혹시 뭐 넘기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도 제가 조금 그런 쪽으로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조금 눈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냐?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해서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오고, 그 어머니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에요. 네. 그로부터 한 1,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머, 네 말이 맞아. 그 사람 도망갔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뭐 돈도 받고 뭐 주민등록 등본해서 그걸로 뭐 대출 같은 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싹싹 긁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야말로 가신 거죠. 네. 날리신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네 말 듣길 잘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피해를 덜 입었어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제 친구랑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도 결국은 제가 저분 사기치는 분 같아. 근데 나중에 사기꾼으로 판명이 됐고 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고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네. 좀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지배 기운을 조금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굉장히 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고 또 그 제 친구기 때문에 나이들이 있으신데 황혼이혼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뭐 그랬었던 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집도 뭐 가끔 놀러 가고 했었는데 그 집의 기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어둠의 기운이랑 또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졌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네. 뭘 괴로워하냐면 계속 부모님이 싸워서 미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니네 집에다가 그림을 걸어봐라. 누가 그렸건 상관이 없고 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의 그림을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리든지 그런 그림이 있으면 거실 중앙에 걸어놔라.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후로 그 친구도 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림을 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그 친구 집에 쓱 가봤어요. 근데 그림이 좀 작아. 제가 그림 사이즈를 좀 크게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얘기를 못해서 그림이 좀 작아. 근데 뭐 큰 걸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좋대 하고 이제 왔어요. 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되고 뭐 이제 6개월 되고 그랬는데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 친구는 그 그림에 대한 기억은 뭐 잊은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 사이가 전보다 좋아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이혼하자는 말은 안 나온다. 그리고 두 분이 상담도 받으러 다니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은 계속 잘 있지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서 맞아 그림. 그때 이후로 그런 것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그림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네, 친구한테 알려줬고 친구가 그대로 그림을 이렇게 달아서 조금이라도 집안이 화목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입니다. 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실화였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 실화 2가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여 년 전까지 이러저러한 일들을 맞추고 해서 조금 사람들한테 자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한 30대 초반 이럴 땐 좀 재미를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면 저 언제 생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진지하게 이제 이렇게 보고 언제쯤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했었거든요. 이러저러한 뭐 몇 달 이내에 뭐 될 것 같고 뭐 장소까지는 몰라도 뭐 이런 사람이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연찮게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안 맞았어야 되는데 우연찮게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냐면 제가 누군가의 미래에 대해서 살짝이라도 얘기를 하면 그날 밤은 어김없이 집에 돌아가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요. 똑같아요, 늘. 꿈에 황토길 같은 데를 제가 걸어가요. 황토길 같은 데를 하염없이 막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저기 멀리로 아주 큰 절이랄까 기와집이랄까 매우 큰 그런 집이 나타납니다. 그럼 전 그 안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문이 꽝 닫힙니다. 문이 꽝 닫히고 내부를 둘러보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무슨 공포 영화나 그런 데 나오는 굉장히 무서운 빛깔의 집이고 막 거미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면 갑자기 위에서 어떤 기운이 저를 쫙 잡아 올립니다. 하늘로. 하늘로 쫙 잡아 올려서 거의 하늘 끝까지 갑니다. 근데 스피드가 거의 뭐 그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정도의 스피드예요. 거의 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스피드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요. 그걸 밤새 무한반복합니다. 중간에 깼다가 자잖아요.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아침에 깹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누군가의 앞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꼭 끌려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이야기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경고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너 깜냥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마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무섭기도 해서 그때 이후로는 언급을 안 해요. 살짝 뭐 같은데 해도 그냥 속으로 꾹꾹 누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못 보게 되는 뭐 그런 계기 또는 뭐 원인 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전 너무 기뻐요. 네. 그 누군가를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알겠습니까? 근데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많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아까 그 A라는 제 친구 얘기인데 이 친구도 저처럼 꿈을 많이 꿔요. 네. 꿈을 많이 꾸는데 주로 어떤 꿈을 꾸냐면 전생과 관련된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전생과 관련된 전생 체험은 한 적이 있지만 전생과 관련된 꿈을 꿔본 적은 없는데요. 이 친구는 전생과 관련된 꿈을 꿔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전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전생에 나랑 이런 관계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머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대요. 네. 자라면서. 네. 어머니가 좀 남아 선호사상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도대체 엄마와 나의 관계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전생에 대한 꿈이었대요. 네. 이렇게 뭐 예지몽이나 뭐 다른 전생에 대한 꿈을 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반 꿈이랑은 달라요.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전생에 대한 꿈이었대요. 꿈에 보니까 본인 어머니가 전생에 본인의 시어머니였고 본인은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그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본인을 힘들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 꿈을 꾸면서 전생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하고의 사이가 좋아졌대요. 아, 어머니도 본인도 모르는데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그리고 이분은 또 꿈을 잘 꾸시는 분이라 예지몽 같은 걸 꾸시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편 될 분의 얼굴을 어느 정도 알았답니다. 네. 꿈에서 봤대요. 아마도 미래를 본 거겠죠. 그래서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 내 남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딱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야말로 천생연분 아닌가요? 네, 오늘의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실화였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번째 이야기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고요. 네. 어렸을 때, 네, 20대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고,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데 늘 겉으로는 밝은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우연히, 네, 그때 제가 당구 좀 칠 때니까 동네 당구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뭐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당구를 치고 헤어졌어요. 그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뜻하지 않게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네. 지금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데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친구들도 굉장히 시리에 빠졌고, 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친구랑 저랑 그 친구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앨범을 뒤적였어요. 근데 같이 고등학교 때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사진은 한 몇 달 전에도 한번 제가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멀쩡했던 사진이었는데, 세 명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랑, 제 친구랑,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그 친구랑. 근데 하늘나라로 간 그 친구 얼굴에만 이렇게 약간 뭐 나이키 표시랄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얗게 그 친구 얼굴에만 이렇게 하얗게 빛 같은 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던 친구랑 놀래서 아, 이 친구가 무슨 표시라도 해두고 싶었나?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에요. 사진으로 그렇게 느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 그렇게 멀쩡했던 사진이 그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주 본인을 기억해 달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그 사진 덕분에 또 그 친구를 잠시나마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뭐 저는 기억해 달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못 봤으니까. 네. 이제